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30회 68번은 합의 해제나 합의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이 주된 내용일 텐데요. 합의로 즉 계약을 통해서 해제나 해지를 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원상 회복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합의 해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비교할 게 뭐냐면 뭐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죠? 해제와 손해배상이에요. 해제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요. 해제를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손해배상이 따라갑니다. 과연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특별하게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묻는다, 책임진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특별하게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과 구분하십시오. 또 하나가 있죠. 3번입니다. 합의 해지. 합의 해지도 마찬가지고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 특약이 없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548조 2항입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에서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합의 해제와 해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2번과 3번은 단골이었죠. 그래서 그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과 비교했을 때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 변경 가하여 승낙한 때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이 지문을 읽으려면 합의 해제가 뭐다?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면 어느 한편의 의사표시는 청약이고 어느 한편의 의사표시는 승낙이 될 겁니다. 그에 관한 것입니다.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번, 3번과 좀 다르죠.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당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따라서 2, 3, 5는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미 살펴봤습니다. 69번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아니죠. 낙선 계약입니다. 나머지 유상 쌍무,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시 책임,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 유효하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대부분.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규정과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한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미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0번 갑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은 이거는 과실 587조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관한 동시이해 항변권과 관련해서 동시이해 항변권 붙은 채무와 관련해서 이행 제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지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587조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권리 의무 관계가 있고 채권 채무 의무 관계가 있고 채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매도인은 뭐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매수인에게는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와 관련해서 과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죠? 등기는 없고요. 목적물과 관해서는 사용수기라는 과실이 있고요. 보통 차임이라고 하죠. 대금에 대해서는 어떤 과실이 있죠? 이자라는 과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임이에요. 자, 요걸 전제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7조 2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는 등가성이에요. 587조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다 과실이에요. 이 파트, 이 과실과 대금의 이자 사이의 등가성. 등가성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한테 과실, 이 과실을 몰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과실이, 매도인이 이 과실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매수인도 과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유 없이 몰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과실이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이 과실이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특별한 사정을 쓰면 한꺼번에 보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누구한테? 요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등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는 차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요? 이자라는 등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념이에요. 그런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자,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니까 차임이 있죠. 자, 목적물이 이제 이 사람은 과실이 이자라는 과실이 있고,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면 이제 차임이라는 과실이 여기로 와요. 원칙적인 앞에 문장은 이 이자는 여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등가성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지급 기한에 관한 약정, 무슨 의미냐면 보통의 경우는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등가성의 실현에 따라 이자가 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약정에 따라서 매매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선이행 의무예요. 즉, 이 이행기가 9월 1일이고 이 이행기가 9월 31일이라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이자는 여전히 매수인이, 이자라는 과실은 매수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즉 목적물의 인도가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비교했을 때 선이행 의무예요. 아직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과실은 여전히 매수인이 갖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에 관하여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보다 뒤라면 선이행 의무다. 그 기한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 표현. 자, 582조는 등가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죠? 자, 대금의 이자 성격. 그러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다? 그러면 지연 손해금이다. 그 말뜻은 이행지체에 해당되지 않는, 즉 이행지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죠. 동시에 한변권이 있는 경우죠. 즉 상대방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지체에 해당되는 데야만이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즉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를 넘겨주려면 지급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금 현재 지급할 의무, 이행기가 들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한다.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자의 성격은 지연손해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 동시행 관계. 우리가 한편 동시행 관계입니다. 어떤 게요? 매도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소유권 의지 의무와 인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요, 매매 대금 지급 의무에도 특별한 약정이나 관수 있으면 동시행 관계다. 그렇다면 채무에 관하여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항변권은 별도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제공한다. 자,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 있는 붙어있는 채무를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현실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또는 뭐예요? 그 제공을 하더라도 이행 지체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행 제공. 근데 이행 제공과 관련해서 이행 제공은 아직 이행이 완료된 거 아닙니다. 단순히 받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게 아니에요. 현실로 이행 제공은 이미 받아간 거예요. 하지만 동시 항변권에 대한 붙어있는 채무를 이행 지체에 빠뜨릴 때는 반드시 현실로 이행할 필요 없이 이행 제공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587조 조문 때문에 그 내용이 뭔가 추가됩니다. 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 자, 매도인은 채무 중심에 뭐가 됐죠? 아까 목적물이에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이에요. 지금 과실이 나오는 곳에서요. 어디 차임이라는 과실이 있고 여기는 이자라는 과실이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 상당의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 뭐이거는 손해배상, 이행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있어서는 앞서 본 내용과 달리 뭐가 추가되냐면 587조의 특칙에 따라, 왜냐하면 대금의 이자는 뭐라고 했죠? 지연손해금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걸 언제 이자를 지급합니까? 목조물을 인도받은 때 하잖아요. 단순히 이행 제공이 아니에요. 현실로 제공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행지체를 빠뜨리, 이행지체에 동시에 이해항변권이 붙어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587조 특칙 때문에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행 제공에서는 부족하고 뭐다?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해야만이 그때 가서야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뭐다?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지. 단순히 목적물 가져가서요. 이행 제공만으로는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됩니다. 심화학습. 비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에 이행 및 이행조. 자, 이거 말고도 뭐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 및 이행 제공 및 인도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에 대해서 현실로 이행을 한 게 아니라 이행 제공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는 이상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제공으로도 좋게요. 왜냐하면 587조는 뭐에 관한다? 목적물의 인도와만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종전의 원칙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대로 반드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전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조물이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는 상 매도인은 아직 점유하고 있는 목조물의 과실인 사유수익을 수취함으로써 대금의 이자를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87조 특징에 따라 목조물을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각자의 과실은 등가세의 원칙에 따라 각자 보유하는 거고 요걸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요거에 대한 현실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려면 현실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 의무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 제공만은 부족하고 이게 채무 불이행의 이행 지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특이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같은 결론은 목적물의 사용이익과 대금 이자 사이의 등가성을 선언한 587조 2문에 의해 일반적인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요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행 지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는 것으로 좋겠어요. 하지만 587조 2문에 따라서 내용에 변화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요령일게요. 과실이냐 손해배상 청구냐를 주목을 하십시오. 과실일 때는 등가성의 원칙이 있다. 토지의 목적물에 관한 차임 상당의 과실과 매매 대금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의 과실은 등가성이다. 따라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를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행기 때까지 매수인이
차임 상당의 과실과 이자 상당의 과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할 때는 항상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그 다음에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매도인 입장이든 매수인 입장이든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행 제공으로서는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틀이에요. 그 관점에서 푸시면 됩니다. 번개 동그라미 1번. 먼저 이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구나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입니다. 자,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안 돼요. 각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이 특별한 사정은 뭐냐면 동시행 관계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닌 선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동시행 관계구나.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을은 매수인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상대방이 매도인에게 너 목적물 인도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아직 자신의 의무를 현실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여기는 볼까요?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표현 자체는 과실과 가는 거예요. 587조와 관련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 단서잖아요. 원칙적으로 등가성이 실현이 되는 건데 과실은 등가성이 실현하는데 다만 매수인 측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뭐가 있죠?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선이행 의무고 아직 자신의 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 조문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손해배상 청구네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죠? 각자의 의무를 현실로 이행하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을 지급을 지체하다. 즉 매도인 입장에서 아직 목적물 인도하지 않았대요.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을이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이행지체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다. 동그라미 4번이에요. 과실이네요. 과실. 그러면 과실에 관한 어떤 건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한 과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의 이자 상당의 과실이에요. 등가성이에요. 자, 볼게요.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그럼 갑에 여전히 목적물을 점유해 있어요. 그럼 매도인 갑에게 지금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에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여도 요거는 고려하지 마세요. 과실의 문제는 뭐다? 목적물이야. 사용수익이 나는 목적물과 매매대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예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대금을 완전히 하지 않아. 매수인이 아직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X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갑에게 기속되겠죠. 왜냐면 그 반대로 등가성 저편에 있는 매매대금 이자는 누가 받아요? 매수인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각자 매매대금 이자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매도인이 각자 갖는 겁니다. 자, 그거 원칙대로 등가성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과실의 문제네요.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주하더라. 이게 아닌데 이거죠. 자, 매도인에게 과실이에요. 과실이면 목적물이에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떤 게 차임이라는 과실이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대금, 이자라는 과실이 있어요. 둘 중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근데 보았어요. 토지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근데 을이 대금을 이자했대요. 그럼 이렇게 왔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누가 가냐 돼요? 이렇게 와야겠죠. 차임이. 그렇게 함으로써 차임을 오면서 등가성을 실현한다. 원칙대로 가야죠. 그럼 과실은 갑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을에게 기속된다.
등가성 문제. 그래서 과실이냐? 과실은 등가성. 손해배상 청구면 이행지체의 책임 묻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현실로 이행해야 한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71번. 이혼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번. 후발적 분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길 때 이혼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또 하나.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편무계약의 경우는 이혼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쌍무계약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다. 봤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 제가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뭘 또였죠? 여전히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고 그에 가름하여 화재보험금이나 소지 수용 보상금의 책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채무에 그 반대편에 있는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 얘기예요.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여전히 뭐한다?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 봤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됐다. 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혼 부담의 문제 법리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이행한 급부가 있으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또릅니다. 종료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인 매도인은 의무자인 매도인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매매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이혼 부담 규정을 원형하여 계약 소멸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혼 부담의 법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매매대금을 주세요 하니까 매수인이 뭔 소리야. 당사자 이 당신의 소유권 후발적 이해 불능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거야. 따라서 나는 그렇게 된 경우는 이혼 부담의 문제는 누구한다? 채무자가 그 이혼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그 원칙에 따르면 나는 너한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계약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한테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종료된 거야. 오히려 네가 나한테 받은 계약금을 법률상 원의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급부 부당이기 때문에 나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청구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서 달달달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이해한 급부는 법률상 원의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급부 부당이득입니다.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이혼 부담주의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에 채권자의 책임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데 또 하나가 채권자 수료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사유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채권자가 그 이혼을 부담한다. 그 의미 뭐죠? 채무자는 즉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72번 부동산 매매에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